자, 저번 시간에 이익금액과 누계비율, 수담 구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는 함수가 아니라 절대참조를 연습하는 예제인데요. 펜턴트 판매 현황의 매출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을 하래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호를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괄호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도록 하기 위해 괄호를 해주시고요. 등호를 적고 괄호를 해주시고, 해당 줄의 판매량 찍고 곱하기 단가를 찍죠. 단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F4번으로 고정. 그 다음 괄호를 닫고, 그 다음 곱하기 괄호하고 1 빼기 할인율을 찍는데, 이 할인율 또한 마찬가지로 값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하나를 찍고 F4번으로 고정을 하셔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매출 총액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주시면 매출 총액이 계산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표 5번의 포인트 총계인데요. 포인트 총계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플러스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로 계산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총계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적어주시고, 대출 건수를 찍어요. 요 해당 줄의 대출 건수, 즉 이원섭의 대출 건수를 찍고 곱하기 대출 포인트를 찍도록 하는데요. 대출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 그 다음 플러스 연체 건수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체 건수가 가려져서 찍을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럴 때는 방향키로 그냥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위에 있는 걸 찍어서 방향키로 이렇게 옮겨 주셔도 돼요. 어쨌든 연체 건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근데 연체 포인트 또한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고정하시고 엔터. 그럼 포인트 총계가 나오겠죠? 이 포인트 총계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서 채워주시면 완성.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절대참조 예제 구해보시고 그 다음 것도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날짜를 구할 때 우리는 today를 적어요. 등호 적고 today. today는 오늘의 날짜를 입력하는 거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today 괄호하고 바로 괄호 닫으시면은 오늘의 날짜가 나와요. 입력해 보셨으면 오늘의 날짜와 시간도 같이 적어 볼게요. 혹시 아직 적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today는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짜랑 시간을 적을 때 이때는 now라는 함수를 써요. now는 지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now를 적고 괄호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오늘 날짜랑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now는 지금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now 함수예요. 자, 연도, 이어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어를 적고 여기 보시면 시리얼 넘버라고 떠요. 이거는 날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날짜의 연도를 뽑아주는 함수가 이어입니다. 자, 오늘의 날짜인 today를 즉 B1셀을 찍고 괄호를 닫아보면은 이렇게 이 날짜 중에 연도만 뽑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월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날짜에 월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월을 구하는 거는 month 적고 탭 누르면요. 이렇게 month가 입력이 돼요.
시리얼 넘버 이 부분은 날짜를 찍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몇 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을 구하는 게 데이예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일을 뽑을 때 데이라는 함수를 쓰게 될 건데요. 데이를 적고 괄호하고 날짜를 찍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은 해당 날짜에 일을 뽑아주는 함수예요. 이게 데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구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투데이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now 함수에서 구한 B2셀을 기준으로 넣어볼게요. 자, 이 C는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서 시간만 뽑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hour, 탭,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 시간 넣었던 B2셀을 찍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자, 분을 구할 때는 미뉴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미뉴트. 자, 이렇게 민 적어보니까 함수가 4개가 나왔죠? 그럼 저는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미뉴트에서 탭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이 입력이 돼요. 이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날짜 시간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괄호를 닫으면 분이 나와요. 지금 10시 28분이네요. 그죠? 자, 초를 구할 때는 세컨드라는 함수를 써요. 세컨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 초만 뽑아주는 함수예요. 세컨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그러면 탭,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이 들어있는 now를 집어넣고 괄호를 닫아보면은 지금 초가 나오겠죠. 지금 아마 10시 29분 8초 정도 됐었나 보네요. 자, 날짜는 date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생년월일 가지고 뽑아낼 때. 자, 이때 date라는 함수는요. 내가 원하는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여기 이렇게 date 적다 보면 여기 설명이 나와요.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낸 수를 구합니다. 라고 나오고 제가 괄호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year, month, day라는 인수를 집어넣어라 라고 보이죠. 그럼 이어에는 내가 원하는 연도를 찍거나 적고 month에는 내가 원하는 월을 찍거나 적고 그 다음 day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찍거나 적어주신 후에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날짜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함수가 date라고 합니다. 자, 시간을 구할 때는 time이라는 함수를 써요. time은 시, 분, 초를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만드는 함수예요. time. 여기서 hour는 시간을 넣는 거예요. 시간. minute는 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이 있으면 입력을 해도 되고 지금은 여기 있는 분을 찍어 넣을게요. 그 다음 second는 초를 뜻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초를 여기다 집어 넣으셔도 되고 초를 찍으셔도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나왔죠. 자, 요일을 구한 함수가 weekday라고 해요. weekday는 내가 원하는 요일을 뽑아주는 함수예요. weekday,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요. weekday 탭. 자, 시리얼 넘버는 날짜, 리턴 타입은 옵션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리턴 타입의 대괄호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크데이로 일요일이 1인 형식으로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시리얼 넘버만 딱 넣고 그러고 나서 괄호를 그냥 닫아버려도 돼요. 근데 일단 그냥 넣어볼게요. 쉼표. 자, 리턴 타입에 보면은 1은 숫자가 1일 때 일요일로 나오게 하겠다 이런 형식을 뜻하고요. 2는 숫자가 1일 때 월요일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형식을 뜻해요.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1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월화수목금토일로 체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옵션 값 1이나 2를 쓰게 되는데요.
1일 경우는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위크데이하고 B1하고 괄호를 닫았다면 일요일이 1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월요일이 1이 되는 형식을 하고 싶다면 뒤에다 옵션값 2를 적으셔야 월요일이 1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5가 나왔다라는 거는 제가 위크데이에서 옵션 값을 2를 줬다면 월요일이 1이 되는 형식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맞죠? 맞으시죠?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자, 평가인데요. 점수가 7점 이상이면 평가에 합격이라 입력하고 그 이외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if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if는 원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조건이 참이면 참값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거짓값을 수행하는 게 if입니다. 혹시 참고해서 보실 거는 엑셀 함수 총정리라고 우리 책 앞에 몇 장? 첫 번째, 두 번째 장? 넘겨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거기 3번에 논리값 함수에 if 적혀 있죠. 여기에 그 설명 적혀 있어요. 조건 참 거짓해서 조건이 참이면 2-2페이지요. 참 내용을 표시하고 거짓이면 거짓 내용을 표시하시오 라고 표시돼 있죠. 이거를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 조건에 맞는 값을 뽑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선 등호를 적으시고요. 일단은 if 만약에 그 다음 이쪽에 로지컬 테스트라고 뜬 게 조건식 논리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나 0의 점수가 찍고 70점 이상이냐를 비교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이 끝난 거죠. 그럼 로지컬 테스트에 쉼표를 닫아요. 그 다음 이제 value if true가 뚜렷해졌죠. 이 value if true가 선생님, 화면에 크기 좀 해봐. 글자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여기 화면이 안 보일 텐데. 여기요. 조건. 근데 그거는 왜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함수 연습장 그거를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수정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다운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 전에 드린 거는 요거 안 적혀 있는 걸 드렸다고 했죠. 함수 연습장 수정본에 이거 다 적혀 있어요. 아까 받으실 시간 3분 드렸죠?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안 적혀 있죠? 자, 계속 설명할게요. 평가에 합격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어요. 이 조건이 맞으면 문자로 합격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따옴표하고 합격. 그리고 그 이외에는 불합격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옴표하고 불합격.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조건에 맞는 경우는 합격이 뜨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뜨게 됩니다. 합격 쓰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여기 조건식 적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문에 적혀 있으니까요. 제 화면은 조금 크게 키울게요. 그래야지 일단은 수식들이 보일 거라서 제가 일부러 좀 크게 키우는 걸로 할게요. 죄송한데 그 화면 말고 저 위에 수식어 화면 있잖아요. 네. 그 위에 그 화면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대를 해도 안 키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려고 키웠어요. 자, 일단은 구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if 만약에 C3셀, 즉 이나영의 요 점수 셀이 70점 이상이냐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맞추면 조건에 맞다면 합격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뒤에 이 false 구문, 즉 불합격에 대한 문자를 출력해라. 여기까지가 if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 IF. 네. 그냥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시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나올 근데 거예요. 인형 수식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냈겠죠. 따옴표를 안 했거나 쉼표를 잘못 찍었거나.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따옴표 먼저 하시고요. 따옴표. 합격이 빠졌어요. 따옴표 아 지금 하실게요. 빼서.
다운표를 하셔야지 문자 표시를 하죠. 다운표. 다운표는 Shift 누르시면서 다운표를 하셔야죠. 역. 다운표, C표. 네, 그렇게 되시가 엔터. 아니 근데 불합격도 내가 쉼표를 이제 딱 제가 쉼표 안 누르고 있는데. 다 눌러져 있어요 지금. 얘가 알아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누르신 거 맞으세요? 어제 이미 해봤어요 이 if은 그죠? 근데 일단 아니 어렵죠? 우리가 안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미치겠어. 지금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도 열심히 하셔서 익혀두셔야 돼요. 일단 요 함수마법사 들어가는 거는 내일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거 다 끝낼 거예요. 아,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그쵸? 그럼 월요일까지 다 끝낼 거예요. 자, 합격, 불합격 이거 구하셨죠? 이제 부서 배치로 갈게요. 자, 부서 배치에 대한 문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기획부. 그렇지 않을 땐 최종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총무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영업부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if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if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는 다중 if문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구해볼게요. 자, 오나라의 최종 성적이 지금 95죠? 자, 등호 적고 if 만약에 로지컬 테스트 오나라의 최종 성적이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면 그때 뭐 주라고 돼 있죠? 여기 기획부. 그래서 다운표 하시고, 아이고. 90점 이상이면 다운표 하시고 기획부. 자, 요 조건이 맞으면 기획부를 주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그때는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8점 이상인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if를 다시 써요. if 오나라의 최종 성적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 못하면 그냥 위에 여기 버튼 눌러서 위에 H 투셀 눌러서 방향키로 내릴게요. 자, 오나라의 최종 성적이 이번에는 80점 이상인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쉼표, 다운표, 총무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영업부를 주는 거예요. 영업부. 하고 다운표 닫고 괄호 닫고 또 한 번 괄호를 닫으면 엔터. 이렇게 부서 배치의 기획부가 나오게 돼요. 승진 여부는 근무년 수가 15년 이상 이고니까 엔드 조건이죠. 그쵸? 판매 부수가 10만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 승진,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이거예요. 자, 그래서 if랑 and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승진 여부에다가 등호를 적으시고요. if 만약에 그 다음 로지컬 테스트에서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and 그리고 로지컬 1에는 근무 연수가 해당 줄의 근무 연수를 찍는 거예요. 근무 연수가 아까 몇 이상이요? 1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로지컬 테스트 2번은 판매 부수가 크거나 같다 10만 이상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승진이 되는 거고 아니면 빈칸이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일단 조건 두 개 다 적었으니까 괄호를 닫아요. 그러면 if문의 로지컬 테스트가 완성이 된 것이므로 쉼표. 그럼 value if true가 진해졌죠. 얘는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구해야 할 내용인데요. 우리는 문자로 승진이라고 찍을 거예요. 승진. 쉼표. 그렇지 않으면 value if false는 빈칸이 나오게 할 것이므로 다운표 두 번 닫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근무년수가 15년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을 못했죠? 채용 핸들로 끌어볼게요. 그럼 승진한 사람 2명 나오네요. 자, 구해주세요. 커밀과 시트 두 과목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일 때 평가에 이수라고 입력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둘 중 하나만 85점 이상이어도 이수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85점 이상이어도 이수가 되고 둘 다 85점 이상이 아닐 때는 공백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또는 이거나 라고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오어 조건을 씁니다. 아까 and랑 비슷해요. 평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등호 적고 if 한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에서 두 가지 공식을 같이 비교할 거기 때문에 or 그 다음 로지컬 1은 강구석의 컴일이 크거나 같다 85점 이상 이고 그 다음 여기 강구석이 시트를 찍어야 되는데 찍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는 그냥 방향키로만 가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위에 거 찍어서 밑으로 내려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크거나 같다 85점 이상. 그러고 5어의 괄호가 닫아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비교할 거니까 로지컬 테스트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쉼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우리가 구할 거는 이수죠. 그래서 따옴표 하시고 이수.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구해라니까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평가가 이수가 나오거나 빈칸이 나오겠죠. 자, 이 금액을 구하는 식은요. 표 5번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자, 인원에다가 10만을 곱해서 금액에 표시하래요. 근데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구해볼게요. 자, 등호를 적고 금액에다가 곱하기 10만을 해요. 엔터.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아, 인원에다가네. 죄송해요. 자, 등호 적고 인원에다가 곱하기 10만.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그러고 채우 겐들을 쭉 끌어보니까 에러가 뜨더라 이거예요. 여기 value라는 에러가 뜬 이유는 인원에 없음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는데 그 문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value라는 에러가 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떠 있으면 100이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value라는 에러가 떴을 때 에러가 뜨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게 바로 if 에러라는 구문입니다. 자, 여기 앞에다 적을게요. if 에러. 그래서 이 뒤에다가 쉼표 하시고 다음표 요 뒤에다가 입력 오류 이렇게 적으면은 일단은 이 수식대로 계산을 하되 여기 수식이 에러가 나면은 뒤에 있는 에러 대치 텍스트를 적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고 다시 채우 겐들을 끌어보면은 아까 value라고 뜬 부분에 입력 오류라는 에러 메시지로 바뀌어서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에 대해서 각종 분석을 수행하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저희 ITQ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dsum, daverage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dmax, dmin, dcount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표 1번에서는요. 응시구분이 P1인 학생들의 1차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평균을 구할 D12 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해 볼게요. 자, 등호를 적으시고 일단 내가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daverage.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언제나 방식은 똑같아요. 첫 번째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 쉼표. 필드는요. 내가 뽑을 거. 뭐 뽑을 거냐면 1차 평균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 이건 조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응시 구분이 P1인 거죠. 그래서 응시 구분이 P1. 이렇게 B2, B3 셀을 범위를 잡아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응시 구분이 P1인 1차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P2 평균 구하려면 콘솔로 찍어도 그때는 P2는 이게 같이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응시 구분이 P2인 1차 평균을 뽑고 싶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적어주세요. 응시 구분이 P2
여기 적은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보여서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1차 평균을 구할 거면은 등호 적고 뒤에 에버리지 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1차 평균 구할 거니까 1차를 찍고 그 다음 조건은 응시구분이 P2 이렇게 괄호를 닫으면 P2인 1차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을 땐 그냥 범위를 잡으면 되는데 연결돼 있지 않은 이런 조건을 만들 때는 조건을 따로 적으셔야 돼요. 아마 그거는 IDQ 시험에서도 어디에다가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표 1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막상. 자, 시작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금성물산 판매금액 합계를 구해볼 거예요. 얘는 조건이 대리점이 금성물산인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거기 때문에 dsum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한 함수가 dsum이에요. 자, 그럼 여기 금성물산 합계 구할 때 등호를 적고 dsum.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범위를 잡는 거죠. 요 표 2번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쉼표. 필드는 판매금액 합을 구할 거니까 판매금액을 찍고 쉼표.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는 대리점이 금성물산인 거니까 여기 대리점이 금성물산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구해주세요. 자, 표 3번은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표 3번. 요게 표 3번이죠? 표 4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거 안 고쳐놨구나. 자, 부서가 영업 2부에 대한 1사분기, 2사분기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해서 B24에서부터 C24셀에 표시하시오. Dmax 함수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구해볼 건데요. 얘는 지금 부서가 영업 2부인 걸 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란을 따로 마련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적어볼게요. 자, 부서가 이름은 똑같이 부서라고 적어야 돼요. 부서가 영업 2부인 1사분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등호를 적고 dmax 일단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여기 지금 표 3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고 쉼표. 필드는 1사분기 최대값이니까 1사분기를 찍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부서가 영업 2부 이렇게 잡아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1사분기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ITQ에서는 아마 1사분기 최대값 요거 구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커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채우긴들로 끌어야 돼서 2사분기 최대값까지 구하는 식이 나오게 될 텐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구하겠다. 그러면 얘를 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범위를 잡아서 F4번 눌러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전체 범위가 움직이지 않고 요 부서 영업 2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 부분만 범위를 고정을 하고 끌어보면은 2사분기의 최대값도 나옵니다. 아직은 끌어서 채우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그냥 1사분기 최대값만 지금 구해주세요. 1사분기 최대값만 구한다면 범위는 이렇게 되죠.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쉼표 1사분기 최대값이니까 1사분기를 찍었을 테고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조건은 부서가 영업 2부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장해서 내가 2사분기까지 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을 F4번으로 눌러서 고정을 해주신 후에 엔터 치고 채우긴들로 끌면 2사분기 최대값까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대안팀 우승 횟수 또 설명드릴게요. 자, 소속이 대안이고 준우승 횟수가 5 이상인 인원수를 우승 횟수 필드를 이용해서 구하고 F24셀에 표시하시오. 여기선 dcount라는 함수를 쓰래요. count라는 거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고요. dcount니까 조건에 맞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가 되겠죠. 자, 조건은 소속이 대안이고 이거니까 AND 조건. 준우승 횟수가 5 이상. 요 조건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클릭해서 소속이
대한이고 옆에는 준우승 횟수가 조건은 5 이상인 거를 구하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5. 이게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팀의 우승 횟수를 구해 볼 건데요. 등호를 적고 아까 여기서 구하라는 대로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필드는 내가 구할 건데 우승 횟수를 뽑으래요. 실제 이 디카운트는 숫자 셀을 세는 거기 때문에 얘를 찍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디카운트 함수에서 문자 셀을 찍어버리면 그때는 에러 값이 0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승 횟수를 찍으시거나 준우승 횟수를 찍으시거나 둘 중 하나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이번에 조건 범위는 여기 만든 거 소속이 대한이고 준우승 횟수가 5 이상인 거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대한팀의 우승 횟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해주면 안 되죠. 자, 이번에 요 5번 문제인데요. 표 5번은 어떤 조건이냐면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거나니까 5어 조건이죠. 학년이 2학년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요거 조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아마 이거나니까 줄 한 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그죠? 요거 굳이 끌어서 채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 칸 가능하시면 블록 지정해서 밑으로 한 번만 끌어내려 주세요. 자, 조건이 평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점 이상이거나 학년이 2학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구할 건데요. 여기서는 무엇으로 구하라고 했냐면 디카운트 a라는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 연산자를 써가지고 표시를 할 때 뒤에 몇 명이라고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수식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적어놨었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어쨌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표기에 뭐 9명, 뭐 9. 요런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언제나 예제를 이런 식으로 줘요. 뭘 적어라 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요거는 적다가 빼먹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구할 거니까. 자, 그래서 죄송해요. 디카운트 A랑 %를 이용해서 몇 명과 같이 표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등호를 적고요. 디카운트 A. 디카운트 A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이 셀에 채워져 있는 개수를 세는 게 디카운트 A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표범위. 그 다음에 필드는 내가 수를 구할 그 필드를 찍으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든 숫자든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찍으세요. 평가 점수를 찍으실 분은 평가 점수, 성명을 찍으실 분은 성명,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학년, 학과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여기는 조건 범위인데 조건은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거나 학년이 2학년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값이 5라고 나와요. 그럼 이 뒤에다 몇 명이라고 붙일 때는 이 디카운트 A 끝에다가 7번 위에 있는 %를 기호를 넣고요. 따옴표 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몇 명으로 적혀지게 됩니다. 자, 구해보세요. 자, 표 6번은 상반기 합계가 5만 이상, 10만 이하에 해당하는 상반기 합계의 합을 구하래요.
합을 구할 거니까 조건에 따른 합은 D카운트 A로 구합니다. 여기 D카운트 A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 D카운트 A다. D썸 죄송해요. 지금 뭔 소리를 그죠? 자, D썸 이거 생각을 잠깐 딴 거 하다가 D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조건부터 만들죠. 상반기 합계가 5만 이상이고 상반기 합계가 10만 이하. 그래서 여기다 D썸 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상반기 합을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걸 구하겠다.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상반기 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여드리면 되겠다. 네? 자, 문자열은 어제 다룬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쵸? 자, 그리고 문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섞여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문자열 예제 부분 보실 때 잠깐 엑셀 우리 책의 앞부분에 설명 나온 거 좀 볼까요? 문자열 함수가 지금 어디 나와 있나? 꼼꼼이론의 첫 번째 나와 있네요. 그쵸? 자, left, with, right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데이트 함수도 보이네요. 자, 데이트 년월일에서 각각의 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구하는 게 데이트라는 함수였다면 요 데이트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인수, 즉 연도에는 lef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즉 이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 650218이라고 돼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65는 연도라는 걸 알죠. 생년. 그쵸? 02는 월이라는 걸 알죠. 18은 일이라는 걸 알죠. 그걸 가지고 생년월일에 구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에서 생년은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월은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가져올 거고 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그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바로 해볼게요. 자, 생년월일을 구할 때 일단 날짜를 만들 거니까 데이트라는 함수로 날짜를 만들고요. 첫 번째 이어에는 left를 이용해서 이 시맥레이 주민등록번호 중에 앞에 두 글자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nth라는 이 부분에는 시맥레이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뽑기 위해서 mid 시맥레이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서부터 글자 수 두 글자를 뽑아라. 쉼표. 그 다음 day라는 부분에는 시맥레이 주민등록번호 다섯 번째 두 글자를 뽑기 위해서 mid 시맥레이 주민등록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 수 두 글자를 뽑아라 하고 괄호를 닫고 데이트에 괄호를 닫아서 엔터를 치시면 생년월일이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네 이게 함수가. 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네, 지금 바로 구해주세요. 함수가 이거 들어가 있는데. 그냥 거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그러면 이게 처음에 데이트 레프트 C3가 네. 2가 그러면은 그게 65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여기 네, C3 C3의 옆에 왼쪽 2가 두 글자니까. 65에 해당하는 네, 거예요? 왼쪽에서 두 글자. 요거. 65에 해당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 쳐요. 자, 몇 글자예요?
이거 몇 글자? 글자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인 것 같아요. 그쵸? 자, left라는 거는 왼쪽이래요. 그쵸? 왼쪽부터 몇 글자를 가져와라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한일 컴퓨터 학원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라면 한일이 가져와질 테고, 이 한일 컴퓨터 학원에서 왼쪽에 다섯 글자를 가져와라면 한일 컴퓨터가 가져와지겠죠. 레프트 이해됐어요? 그럼 미드 볼게요. 미드는 몇 번째 몇 글자예요? 내가 예를 들어 요 컴퓨터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 글자의 스타트 넘버 어디예요? 한일 컴이니까 세 번째 3. 컴퓨터 세 글자니까 3. 괄호 닫고 엔터. 만약에 내가 컴퓨터 학원까지 가져올 거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서부터 몇 글자 가져와야 돼? 5글자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뒤에가 5로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02에서 2가 2라서 2가 아니라 여기 이거는요. 몇 번째 글자 수를 몇 글자 가져와라예요. 지금 이 미드에서 제가 이 적은 거는 이 글자에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즉 컴에서부터 5글자를 가져와라니까 컴퓨터 학원까지가 가져와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걸 3으로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글자 수 3글자 가져오라니까 컴퓨터까지 가져와주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만약 그럼 여기 2로 적으면 어떻게 나올까? 여기 2로 적으면 뭐 나올까요? 한일이요? 아니지. 여기 뒤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일 컴에서 두 글자에 컴퓨가 나오겠네. 그쵸? 이해 좀 돼요? 내가 요 글자를 몇 번째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오냐예요. 그럼 미드라는 게 컴퓨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한일을 가져오려면 여기를 스타트 넘버 1로 두고 여기 넘차를 2로 두겠죠. 그러면은 이 미드 P2 즉 한일 컴퓨터 학원이란 이 글자에서 첫 번째부터 한자서부터 두 글자 한일을 가져와라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 엔터 치면 한일이라고 가져와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 미드를 이용해서 학원을 뽑고 싶다면 학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두 글자야. 그쵸? 그러니까 스타트 넘이 1이 아니라 이때는 6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어제서부터 이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예제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해되셨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은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랑 mid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는 8번째 한 글자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mid 함수로 뽑을 거예요. 자, 성별 구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if 로지컬 테스트에서 mid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글자 수 한 글자가 만약에 문자 1과 같다면 그때는 문자를 남자라고 적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여자라고 적어라. 이렇게 적게 되면은 1이면 남자, 나머지는 여자로 표시가 되겠죠? 자, 구해보세요. 자, 이거 어제 한 거랑 좀 비슷하죠? 자, 주민등록번호 왼쪽 두 숫자를 뽑으려면 레프트를 쓸 테고, 빼기 1900을 하는 이유는 1900 몇십 몇 년을 빼기 위해서예요. 그죠? 자, 나이 한번 구해볼게요. 나이는 그러면 2요. 일단 연도를 뽑을 거니까 2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서 뽑을 거니까 today 괄호하고 괄호 닫을게요. 이렇게 빼기 주민등록번호 왼쪽 두 숫자는 left 해서 여기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두 숫자 빼기 1900을 해주시면은 1900 몇십 몇 년을 빼겠죠. 그래서 나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어 투데이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2020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left C3의 두 글자면 65에다가 1900을 하니까 1965를 2020에서 빼라 이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이를 구했어요. 자, 여기는 사실 시험에서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쉬워서 예,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자, 로어는요 소문자를 만드는 함수예요. 로어하고 텍스트를 찍고 엔터 치면 돼요. 어퍼는 대문자를 만드는 함수예요. 어퍼 찍고 엔터. 그죠?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를 소문자로 만드는 함수예요. 찍고 엔터. 트림은 여기 공백 보이죠? 이 공백을 한 칸만 냅두고 나머지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게 트림이에요. 트림 찍고 엔터. 자, 얘네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수학 1번 예제입니다. 자, 요거는 숫자가 있어요. 225라는 이 숫자를 2로 나누어 보면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죠. 만약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으면 홀수인 거고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짝수인 거예요. 자, 모드라는 함수는 바로 그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잠깐 모드부터 한번 보자면 숫자를 쉼표, 이 디비전은 나누는 값인데 2로 나누어 보면은 나눈 나머지가 1이 남는지 아니면 0이 남는지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확인해보자면 1이면은 홀수인 거고 0이면 짝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if 만약에 모드로 이렇게 구한 값이 0과 같다면 짝수,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홀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또 나는 홀수부터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1과 같은지 비교하시면 돼요. 1과 같으면은 홀수 아니면 짝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 나눈 나머지 값이 1과 같다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는 거고, 그쵸? 나머지가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 모드라는 함수는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이 정도면 좀 커졌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눈 값이 만약에 1이 남았다 라고 한다면 홀수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를 짝수를 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등호 적고 썸이프. 렌즈는 조건 범위, 그러니까 부서 범위를 잡는 거고,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 그래서 영업 일부인 쉼표. 썸렌즈는 더할 범위, 그러니까 1월 합. 이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그럼 1560이 나오는데 이 값을 이따가 2월달과 3월달 합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될 부분을 고정하는 거예요. 즉 부서가 영업 일부인 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고정을 하셔야죠. 여기 고정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은 값이 나오고,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면 2월과 3월 합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으세요. 구해보세요. 1월이 400 이상이고 2월이 400 이상이고 3월이 400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때 sum, if, s를 써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S자가 붙어요. 그죠? 자, 그리고 조건 범위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썸렌지, 즉 합을 구할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총합계 범위를 잡고 쉼표, 그 다음 조건 범위 1월이, 그 다음 조건 1은 크거나 같다 400 이상, 그 다음에 조건 범위 2번, 거기에 얘가 왜 다 가리고 있니? 자, 2월이, 그 다음에 조건 2는 크거나 같다 400 이상, 그 다음 조건 범위 3은 3월이 쉼표, 조건 3은 얘가 이제 또 크거나 같다 400 이상.
그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값이 나와요. 자, 썸이프스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건을 한 개보다 넘어가는, 즉 2개 이상의 조건을 비교하기 때문에 썸 렌지가 먼저 나와요. 더할 범위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조건 범위 3, 조건 4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바로 썸이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그래서 4, 5, 6월을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으면 4, 5, 6월의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값에다가 소호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쨌든 소호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래서 반올림을 하는 라운드 함수를 요 앞에다 씌우는 거예요. 라운드 뒤에다가 쉼표하고 소호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 하면 평균이 나와요. 네. 뭐 고정시켜야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여긴 고정시킬 거 없어요. 네, 기록했는데. 랭크 함수 써볼게요. 랭크. 여기서 학일주의 면접 점수가 쉼표,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예요. 전체 면접 점수 범위들 중에, 근데 이 범위가 체육 핸들로 끌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F4번으로 고정을 해요. 그 다음 쉼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순위가 나와요. 근데 얘가 몇 등을 표시해야 되니까 이 뒤에다가 7번 위에 M% 따옴표 등 이렇게 적으면 몇 등 몇 등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크게 해서 늘려드릴게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씁니다. 라지 연봉액 중에 쉼표 두 번째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값은 스몰이라는 함수를 써요. 스몰이 작다란 뜻이죠. 그래서 연봉액 중에 쉼표 두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뽑으면 두 번째 작은 값이 나옵니다. 맥스랑 스몰을 이용해서 맥스란다. 라지랑 스몰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라지 보셨다면 스몰 똑같아요. 쓰시는 방법은.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맥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점수 변동폭은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적고 맥스. 그래서 1, 2, 3차의 범위를 잡아서 괄호를 닫으면 1, 2, 3차의 최대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구한 값에다가 빼기 민을 해서
1, 2, 3차의 최소값을 빼주시면은 그 사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맥스가 최대값이고 거기서 최소값인 민을 빼준 겁니다. 맥스 빼기 민으로 해주시면 되세요.